12월 30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26개 주가 내년 최저임금을 일제히 인상합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대비 감소폭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WTI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사로 꼽히는 노스볼트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생산했습니다. WHO는 백신 내성을 갖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7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는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19 변이체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하원 의원 2명에게 과태료 1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2021년 올해 마지막 방송인 만큼 오늘은 뉴욕 증시가 좀 크게 강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좀 잠을 청했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도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만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우 지수가 6거래에 연속해서 강세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자세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미크론 관련 소식을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 S&P 500 지수는 0.2% 상승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현재 0.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7개가 하락, 나머지 23개가 상승하고 있고요. 나이키와 월그린스, 홈디포가 1%대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위로 올라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특히 크게 떨어졌다가 현재는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핀두어두어와 바이두 등의 중국 주식들이 3%대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 반도체주 가운데선 엔비디아와 AMD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빵주의 경우 현재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오미크론 관련 소식을 주시했고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44만 명까지 증가했고요. 다만 미국 CDC가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점, 그리고 남아공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비교적 덜 위험하다는 점은 우려를 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날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합친 거래량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고요. 현지 시간 31일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2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부동산주와 필수 소비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엑스모빌의 경우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메타가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든 스톡 옵션 행사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상승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10억 2천만 달러를 추가 매각하면서 보유 지분 10% 매각에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마이너스권에 오르다가 현재 또 플러스권에 올랐다가 다시 0.1%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포드 살펴보겠습니다. 포드가 시총 기준으로 경쟁사 제너럴 모터스를 2016년 이후 5년여 만에 제쳤습니다. 올해 들어 포드 주가는 2배 이상 오르면서 20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0.7%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애플입니다.
지난해 애플이 탈인텔을 선언하고 직접 설계한 반도체 칩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올해 애플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M1 칩은 맥 매출을 70% 가까이 올렸고 이후 2개 버전의 더 강력한 M1 컴퓨터를 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오늘 장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애플이 낙폭을 줄여나가다가 오히려 상승 전환하면서 0.1%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항공주들이 오늘 장에서 다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항공주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이 특히 2%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요. 또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도 1% 내림세를 보였고 보잉도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던 미국의 크루즈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다시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오늘장 카니발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2%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백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엔텍은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서도 마이너스권에 머물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일 줄 알았는데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가면서 플러스권을 올라온 듯 하다가 다시 0.1%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주가가 장중 370달러를 넘기도 했는데 현재는 242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력은 높지만 중증도와 사망률은 낮다는 연구가 나온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도 비슷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6거래일 동안 18% 떨어졌는데 오늘 장 초반에서는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중간에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소셜미디어 회사 웨이보에 대한 30% 지분을 국영기업인 상하이 미디어그룹에 파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알리바바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시크릿 살펴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WTI 가격은 0.6% 상승하면서 7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0.3% 오른 7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금 가격은 최근 한 달 고점보다 높게 올랐는데 오늘 장에서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한 달간 고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0.2% 떨어지면서 1,80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도 이분들과 함께하겠죠.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올해 마지막 이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학을 맞아서 유학생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던데 네, 그렇죠. 다시 나가기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네. 미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CNBC는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44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집계됐다면서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 영향으로 당분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뿐이라면서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CDC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약 60%에 달했고 이 중 부스터샷까지 맞은 비율은 약 3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나자 현재 미국에 있는 기업과 단체들이 앞다퉈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시는 기존 새해맞이 행사를 대규모 축소했다면서 15,000명만 참석할 수 있게끔 방침을 수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뉴욕시장은 상당히 아쉬운 행사가 되겠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행사 참석자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받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는 31일 예정돼 있던 대규모 불꽃놀이를 취소했고 애틀란타 역시 신년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전일 애플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우려해서 뉴욕시에 있는 모든 애플 스토어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애플 측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해질 경우 매장 폐쇄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사이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11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공개됐는데요. 지난달에 비해 2.2% 하락한 122.4로 집계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주택 판매 지수가 하락한 배경에 높은 주택 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지표가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주간 원유 재고를 공개했는데요. 주간 원유 재고가 약 357만 6천 배럴 감소하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WTI와 브렌트유가 소폭 상승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코로나 백신 특허 전쟁.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재봉쇄가 답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백신을 접종하라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치열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백신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 제약사들과 국가기관들이 치열한 법적 분쟁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누가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발명했나입니다. 가장 먼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몇 년 전부터 미국 국립보건원과 함께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한 건데요. 이 모더나는 자사의 과학자들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 신체 세포와 관련된 메신저 RNA 서열을 연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더나는 국가기관의 연구원들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백신에 사용되는 유전자 서열을 발명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보건원은 모더나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구성 요소를 다루는 특허권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연구원들을 공동 개발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모더나가 이를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달 모더나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할 시간을 더 갖겠다며 특허 출원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소기업인 엘리올 바이오 테크놀로지 앤 파마슈티컬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 해당사에 따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테스트에서 자사가 특허권을 취득한 특정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즉시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조작된 스파이크 단백질을 둘러싼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의 분쟁 등 다양한 법적 공방들이 일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만큼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세가 잦아들고 나면 더 많은 특허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지만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 또 테슬라의 경쟁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생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업계에도 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확인해 볼 텐데요.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의 경쟁사로 알려져 있는 노스볼트가 첫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CNBC는 스웨덴의 배터리 회사 노스볼트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올해 안에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사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스볼트는 배터리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골드만삭스로부터 약 27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총 1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BMW, 폭스바겐, 볼보 등의 차량 업체들과 총 3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카를손 노스볼트 CEO는 이번 배터리 생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카를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유럽 내 시장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에 생산된 배터리의 경우 디자인부터 개발 및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노스볼트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 지역의 클린 에너지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밤사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CNBC는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약 10억 2천만 달러가량을 매각했다고 밝혔는데요. 머스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이로써 머스크가 지분 10% 매각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테슬라 지분을 매각할지 결정해달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투표 결과가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약 1,600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까지 약 100만 주가 더 남았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의 매각 결정으로 한동안 흔들렸던 테슬라가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섰지만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지금 0.3% 정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으로 전환됐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26개 주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5% 인상을 해서 내년에 9,160원으로 지금 정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전체주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29일 CNBC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6개 주와 워싱턴 DC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식당과 마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15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시간당 15달러가 넘는 금액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아마존은 시간당 18달러, 코스트코는 17달러, 티모바일은 20달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025년까지 자사의 직원들에게 시간당 25달러의 임금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높은 실업수당은 그간 많은 이들이 얼마나 적은 급여를 받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인권운동가들도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물가 상승률은 6.8%로 198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5달러는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고용주들 중 일부는 15달러에 못 미치는 초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인 월마트는 2018년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올해 초 시간당 최저 12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회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새해에는 기업들이 뛰어난 인재를 유치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는 11월 실업률이 4.2%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최보아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소식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주제는 월가가 선정한 올해 최고 기술주 탑4를 뽑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혜은 캐스터 넘겨보겠습니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022년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기술주들은 약 34% 상승하며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런스는 월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1년 기술주 섹터의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리스트에 올랐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포티넷입니다. 포티넷은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포티넷의 주력 제품은 보안과 네트워킹 기능을 결합한 포티게이트로 사이버 보안 사고가 급증한 올 한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145% 상승했고 전년 대비 146% 상승했는데요. 미주호의 분석가 그레고 모스코위츠는 최근 몇 년간 회사가 경쟁적 입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더 많다며 2022년 수익 비교는 현재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올 한 해 들어 129% 상승했고 시가총액이 75억 달러를 넘으며 AMD와 인텔을 제쳤는데요. 원래 PC와 게임 콘솔에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생산이 줄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거의 모든 주요 트렌드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지난 3분기 수익이 50% 가까이 증가해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월가는 반도체 랠리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엔비디아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가트너입니다. 가트너는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로 IT 분야의 연구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학회나 콘퍼런스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이벤트 관련 매출은 좀 부진했지만 IT 연구 및 컨설팅 분야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런 매출 상승을 바탕으로 가트너는 올해 109% 상승했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인투이트입니다. 인투이트는 핀테크 기업인데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및 회계, 자산관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크레딧 카마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매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최근 3분기 매출이 약 52%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원래 예상치보다 15% 높은 수치입니다. 인투이트는 올해 들어 약 70%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가가 선정한 최고의 기술주 살펴봤습니다. 네, 2021년 올 한 해도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이 여러분의 해외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7시까지 계속됩니다.